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퇴임이 임박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4.15 총선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직권남용죄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흥구 대법관을 고발한 사람들은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들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8월 31일로 다가온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선고기일 지정 효력 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8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 주심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과 현재 대법원의 최고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다음 날인 8월 26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는 권순할TV와의 통화에서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투표지 증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9월 퇴임을 앞두고 강행하는 졸속 선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고기일 지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법관 및 대법원장 형사고발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항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할TV가 입수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흥구 대법관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인 도태우 변호사 등은 피고발인인 이흥구는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의 재판장으로 소송 지휘권을 가지며 피고발인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 관할 선거 무효소송 일체에 관하여 법원 행정 및 운영 총괄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이와 관련해 이흥구 대법관은 소송 지휘권을 남용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 및 운영 총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고발 내용은 어제 보도해드린 헌재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어제 헌재 가처분 신청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우선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핵심적인 고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원고 측에 다 지우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막상 쉽게 조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조사조차 시행함에 커다란 무리도 수반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 조사와 같은 최소한의 증거조사조차 시일만 끌다가 결국 외면하였고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조차 참고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 김명수의 대법원장 퇴임과 대법원 구성 변화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고기일 지정이 단행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은 소송 지휘권이나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해져 있고 아무런 불복 수단도 남겨져 있지 않으며 선고 후에는 제출된 하드디스크와 봉인된 USB와 같은 결정적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발인의 의뢰인으로서는 결정적 증거를 잃게 되어 재심 등 어떠한 법적 구제 수단조차 찾기 어렵다. 더구나 문제된 선거를 통한 임기는 마지막 연도를 지나고 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2종류에 대해 어떠한 증거조사도 시행함이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회피로 인한 공적 비용과 자원의 절약보다 그 실시로 인한 기본권 보호와 선거 공정성 및 재판의 공정성, 각종 헌법 원리의 보호와 고양에 따르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므로 법익 형량의 면에서도 이 사건의 너무나 예외적이고
졸속한 선고기일 지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선거무효소송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소송 지휘권을 명백히 남용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 및 운영 총괄권을 남용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고발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명수의 경우 법원 행정 총괄권을 가지고 위 소송 사건을 비롯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 일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소송 지휘권이 남용되는 상황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들은 대법원 특별 1부 내지 3부로 분산 배정되었는데 어느 재판부 할 것 없이 모든 재판부가 모두 위 선거 무효소송 사건들에 대한 각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 영등포 지역구의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투표지가 증거 보존되어 있던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보관 당시와 다른 모양으로 훼손되어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였으며,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6곳에 대한 투표함 및 투표지 보존을 시행해 놓고도 검정 즉 재검표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했다. 급기야 마지막 남은 파주을 등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에도 투표함을 빼돌린다는 목격 증인의 녹취가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자 김명수 퇴임 전에 서둘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 이르렀다면서 피고발인 김명수의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들 전체가 졸속으로 마감되려는 상황은 피고발인 김명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은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재판부들이 보인 일관되고 공통된 모습들을 미루어 볼 때 피고발인 김명수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들 일체 여러 특별재판부들 전체에 걸쳐 각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보다 상위의 차원이자 법원 행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부당한 직권의 남용과 개입이 존재했음이 강력하게 추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및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의 결어 부분에서 피고발인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유례없는 흑역사요 암흑기였다. 피고발인 김명수의 대법원장 재직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 및 책임은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니 엄정히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졸속 선고와 관련해서는 바로 선거 직전까지도 계속 애국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러니까 8월 26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부방대 등이 주도하는 항의 집회가 열린 데 이어서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선고기일 전날인 8월 3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토본이 주관하고 많은 애국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시 항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30일로 다가온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졸속 선고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애국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뜻있는 애국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압박과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도태우 변호사나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같은 저런 법조인들의 노력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본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하고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나선 각계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변호사들의 노력은 더욱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동안 많은 애국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중 하나인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교체 소식입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지난 8월 25일 총회를 열고 ROTC 15기인 김병태 전 대변인을 제7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병태 신임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총체적 선진화를 위한 진군을 시작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6대 회장까지 연임하면서 ROTC 애국동지회를 이끌었던 ROTC 8기 출신의 김재수 전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그동안의 힘든 투쟁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특히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의 이 인사는 상당히 가슴에 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난 2021년 6월 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회기 변경과 연임으로 금년 말까지가 저의 임기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총회를 하게 되면 다음 집행부 구성 등으로 중요한 시기를 내부 문제로 보내게 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집행부 회의에서 9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뜻을 피력한 결과 집행부 동지들이 고맙게도 제 뜻대로 추진하는 데 동의해 주었고, 8월 7일 기별 대표 집행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애국단체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차기 회장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여 애국 시민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자는 저의 생각에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ROTC 애국동지회는 순수 민간 시민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비종파, 비정파적인 자세로 대의를 위해 단합해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수 회장은 그동안 ROTC 애국동지회가 걸어온 참으로 힘든 길들을 회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2017년 2월 1일 뜻을 같이 하는 애국동지들이 모여서 애국동지회를 만들어서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심판이 나는 것을 보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함께 뛰어다니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그 당시 애국동지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15기 이우현 초대회장을 보니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동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집회 현장에는 자주 못 나왔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해온 동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공포 분위기 조성과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쓰러져가는 조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30도를 웃돌아 몹시도 더웠던 여름, 뙤약볕 아래서 쓰러질 것만 같은 몸을 추슬렀고 영하 20도를 기록하는 한겨울에 눈보라를 헤치고 차도를 행진하며 목이 터져라고 구호를 외치던 동지들, 강남역 일대 과천중앙선관위, 서초동 대법원, 대검찰청,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정당 당사, 시청, 광화문, 종각, 종로 3가 탑골공원 일대를 누비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시가행전의 선두에서 무거운 깃발을 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여성 동지들을 생각하면 늘 짠한 마음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친중 종북 주사파 정권에 항거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보안법 사수 투쟁을 해오는 한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2년여간
강남역 주말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주중에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 규탄 집회를 지속해왔고 복마전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 선거조작 규탄 및 공명선거 촉구 집회를 하였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집회를 통해 기적같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작년 3월 10일 우리 애국동지들은 2년 이상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 집회를 계속해오던 강남역 인근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한 것에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하며 자축연을 가졌습니다. 염원이었던 우파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보람도 컸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아스팔트 투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맘 놓고 브라보를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도 간첩이 우글거리고 있는 속에 이재명,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주사파 일당의 척결, 5.18 진상규명,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거제도 수립,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등등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그동안 좌파 입법부에서 양산해 놓은 악법들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회장단을 재정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재수 회장은 이 부분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죄명, 문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갑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방역법을 앞세워 시위 자체를 어렵게 했던 악랄한 문죄인 정권 하에서는 칼날을 잡고 투쟁했던 형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우파 정권에서는 칼집을 잡고 투쟁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그래도 계속 우파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재수 회장은 이어서 회장직을 떠나면서 ROTC 애국동지회 동지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ROTC 애국동지회 이외에 ROTC 애국동지들이 모인 한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활동 방법이 다를 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 정권의 성공과 연장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ROTC 단체 중에 친중 종북 주사파 추종단체가 아닌 이상 절대로 다른 단체를 비방하거나 자기 주장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주장만이 옳고 다른 단체는 틀렸다는 식의 주장은 친중 종북 주사파를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100번 옳은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애국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너무 독선적인 자기만의 주장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큰 목표가 같은 다른 애국 세력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명예로운 장교 출신으로 서로가 같은 동지입니다. 문제는 위 단체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지들이 문제이지 각자의 소신에 따라 어디에서 활동하든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여를 한다는 것이 꼭 집회 현장에 나오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지난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나온 동지들은 1,5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동지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사업상의 이유, 지방거주나 지방근무 등으로 자주 집회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성원하며 애국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동지들을 우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는 초지일관 어떤 종교단체나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차기 회장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2년여 전 맡았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투쟁 강도나 횟수 면에서 아쉬운 면도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김재수 회장이 지금 겸손하게 투쟁 강도나 횟수 면에서 아쉬운 면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동안 쭉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애국단체들 가운데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ROTC 애국동지회고, 또 그 ROTC 애국동지회를 이끌었던 김재수 회장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기 김병태 동지에게 회장직을 넘겨주면서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후배들이 감당할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든든한 후배들이 있기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 15기가 앞장서겠다고 나서준 마당에 14기까지의 선배 기수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후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집회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욱더 후배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80대 중반의 1기 선배님들까지도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종북주사파가 완전히 소멸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아서 우리와 같은 애국단체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보하여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애국시민단체로서는 최대 단체라는 자부심을 넘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젊은 후배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회장 재임 기간 중 고락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선후배 동지 여러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애국투쟁의 과정에서 맺어진 이 기막힌 인연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재수, 이렇게 이 인사를 통해서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수 회장 정말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으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